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데다 시간을 쓰느냐,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보느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나의 삶의 창조가 된다. 모든 생각, 아이디어, 사람, 사물은 실상 매 순간 진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당신의 시선이 가게 되면은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당신은 시선이 가 있는 대상에 담긴 진동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그것처럼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처럼 진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진동할수록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당신에게 더 많이 끌려옵니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끌어당김의 격양성은 당신이 그것과 전혀 다른 진동을 발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커집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의 진동 주파수랑 우리의 진동 주파수가 비슷해집니다. 왜? 여기서 딱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시선이 가 닿는 그 대상의 진동을 많이 반영을 한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겁니다. 점점점 우리의 주파수가 그 내가 쳐다보고 있는 대상과 닮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대상이 발산하는 그 나쁜 에너지에 내 진동 주파수가 일치가 되면서 그 더 나쁜 것들을 더 많이 끌고 오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죠.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사람들은 늘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이 빚만 해결하면 그러면 괜찮을 텐데, 이 빚만 해결하면 괜찮을 텐데 꼭 이러고 있어요. 빚만 보고 있는 거야. 빚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빚이랑 주파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다가 시선을 딱 꽂혀놨냐, 어디다 뭘 보고 있느냐, 뭘. 그래서 뭐 방송을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밀리들 중에서 혼자서 마음 공부했는데 잘된 분들의 공통점 뭐였습니까? 다 포라클 방송 4시간, 6시간 이렇게 봤대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근데 사실 이 방송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방송을 하루에 4시간, 6시간 틀어놓고 매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주파수에 매일매일 4시간 이상이 일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데다 시간을 쓰느냐,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보느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나의 삶의 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근심 걱정이겠죠. 근심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면은 그거랑 일치하는 주파수의 것들이 당연히 오겠죠. 반대로 내가 기분 좋고 설레는 얘기를 많이 하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게 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보는지, 하루에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과 다른 진동을 당신이 내보내면, 즉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향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새로운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싹 돌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진동을 내보내게 되고 그 새로운 진동에 걸맞는 새로운 현실이 끌려오게 된다. 근데 새로운 현실이 오는 것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다. 근데 그 새로운 현실이 올 때 책에는 안 써 있어. 꼭 안 써 있는데 과도기, 그 명현현상이 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제 만약에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쪽으로 넘어올 때는 엄청 큰 성장통, 명현현상이 옵니다. 저항이 큰 거예요. 왜냐면은 무의식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어요. 그때는 심지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주변에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과도기를 지나가고 나면은 또 좋아져요. 더 좋아집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경험 속에 어떤 것이 등장하든 결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자신이 선택한 생각을 통해서 초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해서 초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오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말인 거죠. 저거는 내가 도저히 초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오신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 무의식에 작용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안 보이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식들, 우리 이면, 생각의 이면에 있는 그 심층 의식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삶을 보면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자,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기에 누구든지 이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이 누구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갖게 되거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이 무엇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절대적으로 통제해가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진동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 속에 있을 때의 진동과 파트너의 어떤 측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친절해졌으면 좋겠고, 조금만 마음 공부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꼼꼼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일을 했으면 좋겠고, 뭐 좀 더 성실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좀 더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의 진동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봤는데 잘 안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그냥 감사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 90% 마음에 들어. 근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어. 하나만.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바뀌길 바라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진동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진동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우리가 사실 여기 파트너가 그냥 인간관계에 해당됩니다. 가족들도 해당돼요. 가족이든 그냥 내 친구든 뭐 애인이든 남편이든 뭐 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은 예외 없이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다. 내가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 불편한 체험들이 계속 현실이 될 거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할 거야,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생각 계속해. 그럼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대로 펼쳐져요. 자, 비록 당신이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자 그대로 당신은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관계 체험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또 중요한 얘기 나오죠. 당신이 현재의 재정 상태,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웃에 사는 부자에게 질투심을 자주 느낀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보다 풍요로운 누군가, 내 친구가 됐든 내 지인이 됐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던 누구가 됐든 나보다 풍요로운 누군가가 어떤 이제 돈에 대한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예를 들어서 자랑을 하나 쳐요. 자랑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거나 꼴 보기 싫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은 당신의 재정 상태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소망에 남긴 진동과 질투심에 대한 진동, 질투심의 진동은 서로 현격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질투심의 진동이랑 그 풍요의 진동은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풍요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풍요로움을 허용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꼴보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굉장히 결핍이 심할수록 굉장히 꼴보기 싫고 망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것만큼 속이 후련한 경우가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풍요로움을 허용할수록 그냥 누가 잘 되든 말든 그냥 약간 그러려니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풍요로움이 더 커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저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것도 창조해볼까? 저것도 창조해볼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질투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보면서 계속 창조. 나 저런 사람도 괜찮네?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 집이 얼마라고? 100억이라고? 나 100억짜리 집에 한번 살아볼까? 그러니까 내 현재 상황이랑 상관없이 풍요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커질수록. 근데 의식이 결핍에 머물수록 꼴 보기 싫어. 너무 꼴 보기 싫어. 돈 얘기하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돈 자랑하는 것도 꼴 보기 싫고,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물들 있잖아요? 명품, 뭐 비싼 물건들 꼴 보기 싫고, 너무 꼴 보기 싫어요. 너무 꼴 보기 싫습니다. 왜 잘 아냐? 다 해봤기 때문에. 의식에 따라서 제가 다 봐봤기 때문에 결핍에 머물 때랑 조금 중간에 와 있을 때랑 더 풍요로움에 머물 때랑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그 시선에 따라서 풍요로움이 펼쳐지는 것도 달라져요. 이런 태도 굉장히 좋아요. 내 앞에서 돈 많은 사람이 막 자주 보여. 그러면은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거 보니까 그 다음은 난가? 난가? 내 차례인가? 이렇게, 그죠? 요런 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태도 굉장히 좋아요.